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의 사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단순히 성적 부진 때문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U23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획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고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희 감독이 최종 예선까지 팀을 이끈 후 사임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짧은 준비 기간으로 월드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독이 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전술을 구현하는데 보통 4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독직을 수락했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준비 기간 동안 그의 행동은 일부 팬들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준비 기간 중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약 80평 규모의 토지를 11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소위 한국판 비벌리힐스라고 불리는 부촌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시기였습니다. 홍 감독은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해당 부지를 방문했고 4월 18일에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준비를 위해 소집되고 훈련에 돌입한 시기와 겹쳤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축구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이에 대해 훈련 시간에 나가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중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한국 대표팀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2조에서 2승 1무 정도의 성적을 거두어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특히 알제리전에서 0에서 4로 대패한 것은 많은 축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기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팀의 태도였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팀이 경기 시작 5분 전에야 그라운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그라운드에 나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는 더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대표팀이 브라질의 한 호텔바에서 약 2시간 동안 파티를 즐겼다는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는 선수들이 와인을 마시고 현지 여성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에 대해 패배로 인해 젊은 선수들이 너무 상심해 있어서 위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운영비로 이러한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이는 결국 홍명보 감독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성적 부진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 판단력, 그리고 팀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그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한국 축구의 문제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팀 빌딩과 선수 육성에 소홀했던 점, 국가대표팀 운영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사례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팀의 문화를 만들고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014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감독들이 왔다 갔고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건들은 여전히 한국 축구계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당시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이 한국 축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 이후 한국축구협회는 더욱 신중하게 감독을 선임하고 팀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사건들은 한국 축구의 아픈 역사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국민의 자긍심과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대표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팬들도 더욱 성숙한 태도로 팀을 응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14년의 사건들은 비록 아픈 기억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태도와 자세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사임은 단순한 인사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의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미래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자라나고 있고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4년의 사건들을 잊지 말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